우리가 이제 그 전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채권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채권법에서 10문제가 나오고 물권법에서는 14문제가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권은요, 사람이 물건이죠. 물건을 여기요, 직접적, 배타적, 독점적이요. 그럼 직접적이고요. 그 다음에 배타적이고 독점적이요. 그래서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예요.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그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지배권이다, 이렇게. 지배권이다. 그래서 지배할 수 있는, 이렇게 돼 있죠? 할 수 있는, 이렇게. 이것을 지배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사람을 뭐라 하냐면 이것을 주체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건을 뭐라 한다? 이것을 객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와 객체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 지금 물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물권은 뭐냐면 먼저 점유권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본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본권은요, 또요, 소유권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한 물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제한 물권은요, 또 뭐냐면 용익 물권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담보 물권, 이렇게. 그래서 소유물권, 담보 물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그런데 용익물권에는요, 여기서 뭐냐면 지상권하고요, 지역권하고 전세권이 이렇게 있고요. 담보물권은요, 여기서 유치권하고요, 질권하고요, 저당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점유권이고 여기가 소유권이고 여기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점유라고 해서 내가 지금 봐봐요. 잡고 있죠. 이걸 점유권이라고 하죠. 그러면 점유제, 이게 우리가요, 법을 여러분 공부할 때 점유하고 사실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점유는 무엇인지 사실은 무엇인지. 우리가 사실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오감이죠, 오감. 오늘 초에 더워요? 오늘 초예요? 그러면 그 춥다는 것은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실이죠. 어떤 분들은요, 안 춥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것도 사실이죠. 왜요? 사실이라는 것은 내가 느끼는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눈에 보이죠. 그럼 이것을 점유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법에는 점유로부터 점유권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소유권은 알죠? 지상이라는 거 봐봐요. 여기 제한물권이라는 거 뭐냐면 제한물권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런 건물이요, 이렇게요. 3층짜리 건물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죠? 소유권이죠. 그럼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을한테 전세를 주죠. 전세를 주면 그럼 어떻게 돼요? 2층하고 우리가 3층만요? 2층하고 3층만 쓰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소리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세가 들어오니까 여기가 줄어들죠. 이것을 제한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됐죠? 그 다음에 용익물권이죠. 용익하고 담보물권이 있죠. 그럼 용익물권은 뭐냐면 이 제한물권은 타인이에요.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권리. 이것을 타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 그럼 여기요, 용익은 사용하고 수익이고, 담보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보면 지상은요, 남의 토지, 타인의 토지에,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지상권이에요.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해. 어떻게 해요? 땅이 이렇게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길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갑의 토지고 이건 을의 토지예요. 이 갑의 토지가 지금 막혔잖아요. 이렇게 막히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을요, 들어가려면 못 들어가죠. 들어갈 데가 없죠. 그럼 이건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그럼 이 사람하고 둘이 싸워서 못 들어가게 하니까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을이 갑이 을한테 여기다 길을 좀 내줄 수 있니? 내가 돈 줄 테니까, 이렇게. 그럼 이걸 통행할 수 있게끔 길을 내달라, 이 말이죠. 통행지역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요, 내가 이 땅을 위해서 남의 땅을 이용하는 거죠. 그걸 지역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런요, 전세권은요, 타인의 부동산, 토지하고 건물이요.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이런 유치권이라는 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 세탁소 아시죠? 그럼 세탁소에다 물건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세탁소에다 물건 맡기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물건 세탁소 맡겼죠. 찾아올 수 있어. 찾아오려면 뭐 줘야 돼? 돈 줘야. 돈 안 주면 세탁소 물건 줘, 안 줘? 언제까지 안 주죠? 돈 줄 때까지. 그것을
유치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유치권. 알겠죠? 질권은 뭐냐면 질권이 여러분요. 동산인데요. 여러분 질권은 뭐를 얘기하냐? 그것은요. 전당포를 얘기해요. 이러면 전당포에다 뭐죠? 시계 반지 맡기고 뭐 한다? 돈 받아오죠? 알죠? 뭐죠? 돈 빌리죠? 그걸 질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전당포는 뭐다? 질권. 알죠? 세탁소는 뭐다? 유치권.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저당권도 부동산에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냐면 물권이고 봐봐요. 여기 사람은 뭐냐면 사람은 봐봐. 여기 점유권자, 소유권자, 지상권자 이 말. 사람은요. 그럼 여기 물건이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이제 이렇게 물건이 있잖아요. 물건. 그럼 이 물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체물. 유체물이라는 것이 뭐냐? 모양이 있는 것을 얘기해. 그럼 지금 이거 모양이 있어 없어? 이걸 유체물이죠. 자요. 전기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렇게. 자연력 이렇게. 자연력 이것을 모양이 없죠. 무체물이라고 얘기해요. 무체물. 모양이 없는 것 무체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물건이고요. 물건은 유체물이고요. 이것은 자연력 무체물이다. 그래서 몸체자를 써서 아무것도 없죠. 무체물 이렇게 얘기해요. 무체물이다 이렇게. 이것을요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건 좀 이해되셨나요? 자요. 이것을 이제 유체물이고 무체물이다. 그런데 이 물건은 또 뭐냐? 동산하고요. 여기 부동산으로 나누어서 동산과 부동산 이렇게. 얘는 동산이고 이건 부동산이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요. 우리는 동산과 부동산을 합해서 물건인데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는 동산이 많아요? 부동산이 많아요? 동산이 훨씬 더 많죠. 알죠? 동산은 수천 수만 가지죠? 부동산은 몇 개 안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요. 부동산을 알면 나머지가 다 동산이죠. 그런데 부동산은 뭐냐면 토지. 토지가 부동산이에요. 그리고요. 토지의 정착물.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어. 그럼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그것을 부동산. 이런 봐봐요. 여기 지금 에어컨 있죠? 뭐죠? 천정에 에어컨 있죠? 움직여 안 움직여? 이걸 안 움직여 있어요. 이것을 부동산 그러면 큰일 나죠. 이것은 건물에 부착되어 있죠? 그래서 저것을 부동산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디에 부착돼야 돼? 토지에. 토지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토지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뭐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건 뭐예요? 건물이죠. 건물하고 임목하고 그 다음에 명인 방법에 의한 것, 그 다음에 이게 뭐겠다? 농작물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토지는 여러분 개수를 어떻게 쓰요? 토지는 개수를 셀 때 한 개, 두 개 셀 때 어떻게 세요? 그럼 필지로 쓰죠. 필 또는 필지. 그래서 토지는요 필 또는요 필지를 하고요. 토지의 경계 있죠. 경계. 그럼 토지가 한 개라면 경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경계를 어떻게 하냐? 지적도를 기준으로. 여러분요, 우리 보면 토지에 보면은 돌담 쌓아놨죠? 그것을 현실의 경계라고 해요. 현실의 경계. 그러니까 현실의 경계를 가지고 경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를 가지고 한다? 지적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요, 건물 있나요? 건물 있어요? 자, 이 건물 있죠? 이 건물은 기둥하고 지붕하고 그 다음에 주된 벽이 있어야 돼. 기둥하고 지붕하고 주된 벽이 있어야 돼. 기둥, 지붕, 주벽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건물이라고 그래. 그래서 건물의 개수는 사회통념 따라서 해. 여러분요, 아파트 있죠? 아파트 보면 건물 한 개잖아요. 건물 한 개인데 그건 소유권이 몇 개예요? 소유권 몇 개예요? 한 개예요? 그럼 큰일 나죠. 건물은 아파트 보면 그 큰 건물이에요. 아파트가 한 동이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100세대가 살면 소유권이 몇 개예요? 100개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100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것은 사회 통념에 따라서 건물의 개수를 센다 이 말이고요. 이런 건물하고 건축물하고 달라. 이런 혹시 공법에서 건축물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건축물은 뭐라고 되어 있냐? 기둥하고 지붕 또는 주벽 이렇게 주된 벽 이렇게 기둥하고 지붕 또는 주벽 이렇게 주된 벽으로. 그러니까 또는이야. 벽은 그러면 뭐냐면 주유소 건물 한번 봐봐. 여러분 주유소 건물은요 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건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벽까지 있어야 건물이에요. 그것을 건축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임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목의 집단이에요. 한 그루 두 그루가 아니고 100그루 이렇게 땅 있죠. 땅 위에 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이런저런 종류를 합해가지고 100그루에 대해서요 임목 등록 원부에다가 등록을 하고요. 나중에 그것을 등기 위에 등기를 해.
그럼 그것을 인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산이 이렇게 땅이 있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죠. 거기가 100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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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그루죠. 이건 토지가 가백 거죠. 산이요. 산하고 나머지 나무는 가백 거고요. 이 나무만 300그루만 을꼴로 하고 싶어. 나무를 베기 전에. 그것을 우리가 뭘 보면 산에 민농산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나무 같은 거 심어놓은 거 있죠. 묘목이요. 그러면 그 산은 내가 빌린 산이란 말이죠. 갑의 산을 빌려서 을이 거기다 나무를 300그루 심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내 거니 너가 혹시 산을 팔더라도 이건 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란다? 임목, 등록, 원부라고 하는 것에서 등록을 하고 알겠죠? 수량을 그걸 그대로 해서 등기 외에 등기를 딱 해. 그러면 나무 땅하고 다른 나무는 다 누구 거고 갑의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나무만 누구 것이다? 을의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을의 것 이렇게 그것을 임목이라고 해요. 명인 방법은 명백하게 우리 혹시 산 같은 데 가보면 나무가 이렇게 심어진 나무 혹시 보셨나요? 이렇게요? 이렇게 심어진 나무 봤어요? 이런 나무는 어떻게 돼요? 이런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요 여기를요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걸 뭐냐? 페인트 칠하죠. 페인트 칠을 한다거나 그러면요 페인트 칠에 이렇게 페인트요 이렇게 페인트 칠을 칠한다거나 또는요 거기다가 새끼줄을 묶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저것을 특정이라고 그래요. 특정성이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자가 누구냐는 것을 표시. 그래서 나무 명찰, 목찰을 달아. 목찰을 달아. 그걸 계속성이 돼야 돼. 그러면 그것을요 이 산은 가볍 것이고 나무 두 그루만 을 것인 거예요. 그것을 명인방법. 이거 명인방법이 뭐냐면 혹시 이런 거 봤어요? 농사 같은 거 지금 밭대기로 마늘 팔고 배추 파는 경우 있죠. 그럼 땅은 가볍 거죠. 근데 뭐만 파는 거죠? 거기에 있는 배추만 파는 거죠. 배추만. 그러면 그때요 아직 배추가 심어져 아직 자라고 있잖아요. 자라고서 다 커야지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고 다 크면 내가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땅은 가볍 것이고 거기에 있는 배추는 아직 수확을 안 했는데 아직 내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누구 것인지 알아야 되니까 거기다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 그러니까 입간판 세워놓자 입간판. 알겠죠? 그럼 원래 이 몇 번지에 있는 이 임야는 뭐죠? 농지는 누구 것인데 여기에 있는 배추를 가락동 농산물시장 경매 18호가 매입한 것임 이렇게 써놓잖아요. 알겠죠? 그것을 명인이라고 그래요. 명인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혹시 그러면 갈아 만든 배 들어봤어요? 갈아 만든 배. 그 갈아 만든 배가 뭐예요? 갈아 만든 배인가? 갈아 마신 배인가? 아무튼 그런 그 음료수 있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배가 있어야 되죠. 그럼 배가 있어야 되는데 배가 없으면 그거 못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배를 수확하기 전에 음료회사에서 먼저 가서 그것을 산단 말이죠. 그래서 아직 배가 열렸어 안 열렸어? 열렸죠. 근데 따기 전에 산단 말이죠. 따기 전에. 그러니까 그것은 미분리라고 해요. 미분리 과실. 따기 전에는 분리하기 전에 미분리 과실이라고 그래요. 그런 경우에 바로 우리가 가수원 입구에 딱 들어가면 크게 써놨단 말이죠. 빨간 글씨로. 알겠죠? 노태칠성 소유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걸 명인방법. 농작물은요, 이렇게요. 오늘 또 청주에서요, 청주역 앞에 건너편을 보면 거기 비닐하우스 촌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여기 용인에 계신 분이 거기 가서 농사 짓는 분이 계세요. 알죠? 몇 년 됐죠, 그분이요? 그런데 이 비닐하우스가 5개 동이가 있어요. 5개 동. 하나 동이 200평이요. 제가 이제 거기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요, 200평이 얼마나 이 비닐하우스가 해가지고 기냐면요, 뭐냐면요, 한참을 들어가요. 알지? 200평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 200평이 나오는 그 상추 있죠. 상추를 심으면 그것이 2주 정도 지나면 첫 수확을 한대요. 2주 정도. 첫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하루 한 번 갔다가 오면요 5일인가 지나면 다시 여기 와서 또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분 말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사가지고 200평의 것을 한 3명, 4명이서 이렇게 쭉 가서 하루 딱 갔다가 반 갔다가 반 오면은 그냥 하루래요. 알죠? 그럼 그거 팔고, 그럼 그 다음 또 가고, 그 다음 또 가고, 또 그 다음에 여기 또 와서 하고. 그러니까 몇 번 하면 이제 또 그게 이제 갈아엎어야 되나 봐요. 그럼 다시 또 씨 뿌려놓고,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그런데, 저한테 사진 보낸 걸 보니까는 그 상추가 이제 막 자라고 있는 걸 상추를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농작물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수확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나무는 한번 씹어놓으면 이게 언제 목재가 돼? 몇 년 있어야 돼? 30년 있어야 목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것은 바로 내가 목재로 사용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요, 여러분 혹시 식목일 날 나무 심어봤나요? 옛날에 식목일에 나무 많이 심었죠. 그 남의 산에다 나무 심었죠? 그게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산주인 거예요? 산주인 거죠? 그걸 뭐란다? 나무를 심으면 나무는 무조건 땅 주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무는 토지에 부합한다. 부합이라는 것은 이런 봐봐. 지금 벽에 보면 페인트 발라져 있죠? 페인트 발라져 있잖아요. 벽지 발라져 있죠? 그럼 저걸 우리가 보고 저게 뭐예요? 그러면은 저거 페인트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안 돼?
저 뭐라고 얘기해야 돼? 벽이라고 해야지. 저걸 페인트다. 저걸 벽지다. 그건 뇌가 없는 사람이죠. 알겠죠? 우리가 페인트는 뭐냐면 페인트 통에 지금 담겨져 있는 거 그걸 페인트라고 하죠. 그런데 페인트 통을 열어서 붓을 해가지고 벽에다 딱 바르죠. 그럼 붓하고 벽하고 페인트하고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그걸 부합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합됐다. 이런 부합과 여자분들이요. 여자분들 머리가 좀 김신 분들 있죠? 머리 뽑을 수 있어 없어? 뽑으면 돼요. 알겠죠? 잘못하다가 상처면 상해죄가 될 수 있어. 그런데요. 그 머리카락을요. 잘랐어. 가발로 팔기 위해서. 자르죠? 자르면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되죠. 그 분리가 된 것은 머리에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어. 그걸 부합이 아니라고 그래. 알죠? 근데 부합이라는 것은 달라붙어서 뗄 수 없거나 만약에 벽지 같은 것은 뗄 수는 있죠. 떼면은 어때요? 다시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뭐란다? 부합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란다? 농작물 이런 거. 농작물은 그런데요. 여기다 농사를 짓잖아요. 무단으로. 여기서 가반대 묻지도 않고 무단으로 경작을 해. 누가요? 을이 무단으로. 그럼 이거 누구 소유가 돼요? 을 소유가 돼. 을 소유. 이것은 경작한 사람 것이 돼요.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 무단으로 지었는데 경작한 사람 것이면 여러분 그럼 지금 여기서 공부하면 안 되죠. 가서 남의 땅에다가요 몰래요 농사지로 가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갑은 손해가 되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요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할 때까지 그때요 갑은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대신요 또요 부당이득 반환 즉 차임 상당의 월세를 달라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이것을 우리 뭐라 한다? 이것을 농작물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은 모두 몇 가지냐? 5가지. 토지, 건물, 임목, 명인, 방법, 농작물. 시작. 토지, 건물, 임목, 명인, 방법, 농작물. 이거 5가지 부동산이죠? 이것 빼고 나머지를 다 동산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요 여러분 준부동산이라는 게 준부동산은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처럼 취급을 해. 그게 바로 뭐가 있다? 여러분요 원래 동산은요 등기나 등록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동산이라고 하는 놈이 부동산 흉내를 내는 놈들이 꼭 있어. 부동산 흉내를 내는 놈 누가 있어? 자동차. 이런 자동차 뭐를 하죠? 등록하죠. 자동차 등록하죠. 움직여 안 움직여? 자동차 움직이죠. 선박 움직여 안 움직여? 선박이 안 움직이면 타이탄이라고 그래. 알겠죠? 침몰했다고. 움직이죠? 그런데 선박은 등기를 해. 이렇게요 동산인데 부동산 흉내를 내는 자동차나 항공기 등록에 선박, 중장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움직이죠. 그러니까 동산이죠. 동산인데 부동산처럼 취급을 해. 민법에서는 그것을 부동산에 준한다, 준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자 됐죠? 이렇게요. 여기서 이제 물건이다 이렇게. 그러면요 봐 이제 이게 물건이죠. 그러면 여기 봐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거죠.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지 이때 물건은 동산 부동산을 얘기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봐 말을 할 때 그냥 얘기하면 안 돼. 자요 물건을 얘기할 때가 있고 동산을 얘기할 때 부동산을 얘기할 때 그다음에 부동산 중에서 토지만 얘기할 때 건물만 얘기할 때 다 달라. 물건 그러면 동산하고 부동산을 포함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동산이죠. 동산은 동산만 부동산 우리 부동산은요 전세권에서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을 얘기해. 그런데 저당권에서 부동산은요 토지하고 그다음에 건물하고 그다음에 여기 임목 있죠? 임목까지를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부동산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을 얘기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토지는 토지, 건물은 건물 따로. 알겠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 항상 자기 멋대로 얘기하면 안 돼. 물건 그러면 동산하고 부동산을 포함하는 거예요. 알겠죠? 동산은요 동산만, 부동산은요 부동산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무조건 하면 돼. 그러니까 봐봐 여기요. 여기 보면 지상권은 토지만, 지역권은 토지만, 그 다음에 전세권은요 부동산. 부동산은 뭘 얘기한다? 토지하고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하고 건물을. 이해되셨죠? 자 그것을 얘기하고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물건이다. 자 봐 이제 이게 내가 이 펜의 소유자예요. 이건 펜은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이런 부동산 토지 건물 임목 명명 농작물 빼고 다 동산이라니까요. 토지 건물 임목 명인 방법 농작물 빼고 다 동산이라고. 이건 뭐다? 동산이죠. 그럼 내가 누구다? 소유자니까 소유권자. 물건은 뭐냐? 물건 소유권은 뭐냐? 소유권은 소유권자 내가 소유권자가 동산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배하는 것은 아니고 지배할 수 있는 것을 뭐라 한다? 그것을 관념적이죠. 할 수 있는 것을 물건이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그럼 물건은 뭐냐? 그럼 물건 봐봐. 물건 그러면 딱 3가지를 얘기해야 돼. 뭐라고? 사람이 물건을 지배.
다시 물건을 뭐다? 사람이 물건을 지배. 채권은 뭐다? 채권은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에게, 사람과 사람, 두 사람과이죠. 채권. 나하고 물건이죠. 그럼 뭐? 물건. 아시겠죠? 물건 이렇게. 그 다음에요. 여러분요, 이걸 또 설명을 잠깐 안 했네요. 여러분,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가 뭐가 되냐면 상대평가로 아마 내년부터 바뀔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상대평가에서 뭐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하고 몇 사람이 이제 중개사 협회를 방문했나 봐요. 거기서 뭐 협회에서 뭐라고 하는 걸 얘기를 듣고 이제 뭐죠? 법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대평가를 하겠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을 국민의힘에서 법을 만든 거예요. 민주당에서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법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어요. 지금 당장 바뀌지 않고요. 내년에요. 내년 한 9월 정기국회에 통과될 거예요. 이런 법은 뭐 중요한 법이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주택거래사 시험도 이미 다 상대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적어도 내년 되면은 그 내후년부터 한 5년 이내, 5년 정도 지나면은 시행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5년. 정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좀 하고 있으니까, 이런 공부를 하고 계시죠.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는 당장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런 고민이 되지만 합격하면은 사람이 많이 배출됐으면 좋겠어요? 적게 됐으면 좋겠어요? 적게 됐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게요, 이해관계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장 될 것인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주택관리사 시험하고 약간 다른 게 성향이, 주택관리사는 정말 주택에 대해서만, 아파트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이건 또 그렇지 않고요. 이걸 또 줄였을 때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하죠. 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우리가 성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공중에서밖에 없는데 딱 깨놓고 얘기해가지고 이걸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런데 아무튼 법을 발의를 했어요. 발의했으니까 아마 나중에 시민을 될 거예요. 시민을. 되더라도 5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상대평가로 가면 어떻게 되냐. 이게 공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일단 1차 시험은 3배수로 뽑아요. 최종 합격자의 3배수. 뽑고 2차에서 3분의 1을 합격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가 문제가 되죠? 또 3배수를 뽑죠. 그럼 올해 이제 떨어진 사람이 2배수가 남아있죠. 그래 결국 몇 대 몇이 돼요? 이제 가면 갈수록 5대 1의 경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5대 1이면 성적 순대로 잘라버리니까요. 1차는 안 그래. 1차는 다 60점 되면 다 합격시켜. 2차에서 없애버려. 2차가 상대평가고 일단은 절대평가예요. 1차는. 그러니까 학원은 큰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예요? 학생들이 문제가 되죠. 2차가 안 되면. 그러니까 2차를 합격을 못 시키는 학원들은 이제 그 자리에서 망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2차 선생님들 보면 어중이 떠중이 막 적당히 강의한 사람이 많은데 이제는 뭐 다 정리가 되겠죠. 근데 뭐 1차는요 그냥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1차를 그대로 가니까 되냐? 그건 아니고 일단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돼 있다. 그럼 2차는 또 주관식 시험이 있어요. 주관식. 그럼 주관식 막 쓰는 게 아니고 가로넣기에 다. 그래서 주택거래사 시험은 맨 처음에는 5문제 냈다가 그 다음에 8문제 냈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20문제 정도 돼요. 20문제는 주관식, 20문제는 객관식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주관식 시험 친 사람들이 다 얘기는 더 그게 더 쉽다고 그래요. 왜냐면 명확한 것만 답으로 해야지 엉뚱한 걸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있는 법조문을 그대로 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쉽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암기가 잘 안 된 사람들은 이게 좀 문제죠. 이게요. 알겠죠? 그래서 참 문제고요. 이제 2차 과목 같은 경우는 뭐 싸움이 엄청나겠죠. 싸움이요. 그런데 사람들은 1차로도 합격을 해야지 뭐 2차로도 볼 가능성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문제고 이제 학원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조금씩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택거래사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로 되고 난 다음에 인원이 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주택거래사 같은 경우는 학원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학원들이. 왜냐하면 이 주택거래사는 1차 과목이 과목수가 많고 2차는 2과목밖에 안 돼요. 그럼 공부를 3개월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2차 과목만 3개월을 학원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이 자연스럽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공중개사는 정반대로 1차 과목이 적은데 양이 너무 많아. 2차 과목도 이 양이 1년 공부 빡시게 해도 이번에 여러분요 작년에 28,000명이 1차 합격했거든요. 그 중에서 올해 2차만 공부한 사람이 합격을 몇 명이냐? 7,000명밖에 못했어요. 나머지 16,000명 중에서 나머지 9,000명은요 동차로 합격한 사람, 학원에서 공부한 사람들만 합격한 거죠. 알았죠? 그러니까 작년에 1차 합격한 사람이 올해 7,000명밖에 못했어요. 28,000명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상대평가로 이게 이제 전환이 되면은 정말 문제가 되겠죠. 근데 학원은 큰 문제가 없어요. 학원은 뭐죠? 큰 문제가 없지만 이제 공부를 하는데 아무래도 2차 과목 하는데 이런 데는 이제 선생님들이 누가 잘하냐 뭐냐에 따라서 막 몰려들겠죠. 그러니까요, 학원이 중간에 안 되는 학원들은 없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1차는 많이 뽑아. 그러니까 1차는 쉬우니까 사람들이, 근데 주택관리사는 또 1차가 과목이 많아. 2차는 2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2차가 4과목이야. 그러니까 이걸요, 상대평가를 하는 것도 문제예요. 왜 우리는 문제냐면 주택관리사는 2차 과목이 딱 정해져 있어, 범위가. 근데 우리는 이 세법하고 공시법이 범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공법하고. 범위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어디까지로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세법하고 공시법은요, 등기법 있죠? 이것은 우리가 원래 세법의 10분의 1도, 한 30분의 1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중간식 하기도 만만치는 않고요. 아마 뭐 객관식으로 하면 모르겠는데, 근데 1차에서 기분 좋다고 많이 뽑아놓고 2차에서 잘라버리면 이거 뭐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공중에서 하는 거면 수요가 줄어들 것이냐? 주택관리사처럼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1차 때문에 뭘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1차가 민법이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1차를 좀 많이 해주면 내가 2차는 내가 암기는 되니까 2차는 어떻게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알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연령층이 훅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암기 과목이니까. 알죠? 이런 문제점들이 조금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요. 아무튼 여러분들하고는 뭐 관계없지만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내용이니까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알려주는 것이고, 이런 일단 내년에는요, 합격을 해야 되겠죠?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고, 주택관리사는 어떻게 했냐면요. 주택관리사는 첫 해, 두 번째, 세 번째 5년 줬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냥 똑같이 어렵게 해가지고 많이 떨어뜨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2년, 마지막 해하고 그 최종 마지막 해에는 그냥 어중이 다 합격시켜줘가지고 학원에서 떨어진 사람이 학원 다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 그러니까 2차 본 사람들 거의 다 한 80%를 합격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한 1년에 그냥 2차를 다 합격시켜놓고 그 다음에 쪼내면 조금씩 하면 그건 뭐 하냐고요. 차라리 그냥 꾸준히 놔두면 되지. 알겠죠? 그래서 아마 공유기사는 그런데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택관리사는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근데 공인중개사는 워낙 여기 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상대평가를 하기는 아주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아무튼 법은 그렇게 돼 있다. 알았죠? 그런데 그렇게 시행하기는 만만치 않다. 그래서 시행해도 공부하는 것은 똑같다. 알았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요, 우리가 이제 일물일권주의요. 일물일권주의는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 여기 봐봐. 하나의 물건에는요, 하나의 권리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요, 이것은 예외가 뭐냐면 예외가 우리가요, 토지의 일부가 있고요. 거기 다 나와 있죠. 건물의 일부요. 건물의 일부가 있는데요. 토지의 일부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만 할 수 있고요. 건물의 일부는요, 전세권, 이런 건물에 전세권이 있어 없어? 있죠. 그 다음에 아파트죠, 아파트. 아파트는 뭘 한다? 구분소유라고 그래. 아파트 한번 볼까요? 여기 봐봐. 아파트 한번 봐봐. 아파트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닭장으로 구분했잖아. 구분해서 각각 소유권을 줬죠. 그래서 구분 소유라고 그래. 알겠죠? 전세권은 어떻게 하죠? 3층짜리 건물을 다 전세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만 전세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일부, 건물의 일부 이것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물권 법정주의. 여러분,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물권은 법으로 정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물권이 뭐죠? 물권이 점유권, 소유권, 지사권, 지역권, 전세권이죠? 자, 그럼 봐봐요. 이때 법이라는 것은 뭐냐? 법은요, 법률하고 관습법으로 정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봐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법이란 게 있잖아요. 법이란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법은 맨 위에 이렇게 돼 있죠. 맨 위에 헌법이 헌법. 법률이 있죠. 명령이 있죠. 법률, 명령, 규칙. 그 다음에 조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맨 위가 헌법이죠. 헌법은 국민투표로 해. 그러니까 맨 위에요. 그런데 여기 법률 있죠. 법률은 국회에서 국회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국회의원들도요,
국민 투표하죠. 국민 투표는 아니지만 지역구 투표하죠. 그러니까요, 조금 국민들이 참여를 하죠. 그럼 밑에보다 좀 더 나죠. 그다음에 명령이나 규칙, 이런 혹시 중기사법령에 보면은 누구누구 뭐 국토교통부령 이런 말 나오죠. 그럼 총리령, 부령, 그것을 명령이라고 그래요. 규칙이 뭐죠? 대법원 규칙, 선거관리의 규칙, 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럼 조례는 뭐죠? 용인시 의회에서 만드는 의회.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냐? 여기를 얘기하기. 여기 이것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그래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뒤에가 법 또는 법률로 되어 있어야 돼. 법 또는 법률. 여러분, 법은 뭐고 법률은 뭐예요? 여기 법은 뭐고 법률은 뭐예요? 법은 뭐고 법률은 뭐예요? 응? 여러분, 이런 것을 얘기해요. 법 또는 법률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렇게요. 우리 민법이죠. 행정소송법이죠. 민사소송법이에요. 그런데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 아니에요. 관한 법률. 알겠죠? 집합건물 소유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가 뭐뭐에 관한 이 말이 있으면 뭐로 있고 법률로. 그런 말이 없으면 뭐 어떻게 있고 법, 이렇게. 그러니까 반드시 뒤가 법 또는 법률이 돼야 돼. 그것을 형식적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법률. 그러면 이 법률은 뭐죠? 민법. 민법은 모두 몇 가지가 있다? 8가지. 그 다음에 수산업법. 수산업법에 보면요, 어업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업권. 이런 어업권은 고기 잡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업권, 이것을 얘기하고요. 광업법에 보면요, 광업권이라고 하는 거죠. 광업권. 이런 것들이 다 법률로 정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뭐다? 다 물권이에요.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관습법은 불문법이라고 해가지고요, 문자가 없는 법이에요. 문자가 없어. 문자가 없는데 법으로 보는 거예요. 불문법, 이것을 관습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문자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있죠? 그게요. 관습법, 불문법. 혹시 종중 들어봤죠? 종중은 우리 법에, 민법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조선시대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보면 그러죠. 어린애들한테요, 야, 너 이름이 뭐니? 성이 뭐니? 뭐 돼? 그럼 니네 파가 어디니? 어디 파라고 얘기하죠. 그 걔가요, 무슨 파인지 나도 몰라요. 나도 밀양박과 뭐죠, 귀종공파거든요. 그 귀종공파가 뭔지 나도 몰라야지. 알겠죠? 그냥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 알겠죠? 그런데 이걸 우리와 어린이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요, 야, 넌 어디라고? 야, 너 참 똑똑하다. 근데 걔는요, 자기네 말 꼴등이거든요. 그것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요, 1등인데 뭘 몰라.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야, 니네 가정교육이 안 됐구나. 멍청한 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아니, 우리가 이거 알고 모르고 뭐가 중요해요, 그게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아주 중시하죠. 그런 것들이 뭐냐? 법에는 되어 있지만 우리가 모든 대다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종중, 문중 이런 것을 다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이거 이 사람이 우리 문중 사람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이러면요, 같은 밥가락 해봐. 근데 같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같은 패밀리 안에 들어와. 그러면요, 이분은요, 어디 가서 내 욕을 안 하겠죠. 다른 사람은 욕을 해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정말로 이게 패밀리십을 강하게 이렇게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사회 구성원들이 하나의 규칙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관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이런 분묘기지권이에요. 이런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남의 산에다가 조상의 묘를 쓰는 거죠. 그럼 남의 산에서 조상의 묘를 쓰면 그것은 남의 땅이니까 그 묘 파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묘를 쓰면 그 묘를 그대로 놓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걸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데 그건 법에는 없어. 알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사실혼 제도. 여러분, 사실혼은 요즘 이름만 봐봐요. 우리나라는 원래 혼인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혼 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 둘이 혼인할 의사가 있어가지고 둘이 지금 동거 중임에도 불구하고 혼인 신고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옛날에는요, 혼인 신고 안고 살면은 막 큰일 난 줄 알았죠. 여자 측에서는 막 불안불안하고 그러죠. 저러다가 저놈이 다른 여자한테 가면 어떡하냐 하고 빨리 신고하라고. 요즘 어때요? 자기 딸내미한테 되도록이면 해라, 하지 마라. 그런데요, 뭐라 한다 또 와가지고, 근데 우리 남편이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러면 또 엄마가 뭐라 한다? 걔 그거 하고 직장 그만두려고 한다고? 야, 너 절대로 혼인신고하면 안 된다고. 알겠죠? 요즘은 더 말리는 입장이죠. 옛날에는 안 하면 큰일 났는데. 그건 뭐냐? 우리가 뭐냐면 이걸 사실혼 제도로 가는데, 부부로서 둘이 다 생활을 해, 똑같이. 하지만 뭐만 없는 거? 혼인 신고만 되어 있지 않은 걸 사실혼이라고 그래.
이러면 이 사실혼은요, 상속권만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실혼 제도 살아도 어떻게 하죠? 종족 의무를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혼 배우자가 둘이 재산을 일궈서 재산을 일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헤어질 때 재산 분할을 또 청구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안 해준다? 상속을 인정하는 거예요. 상속. 뭐 죽고 난 다음에 뭐 내가 뭐 알게 뭐예요? 알겠죠? 상속 인정하죠. 나머지는 다 정상적인 부부하고 똑같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뭐 이혼하거나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혼인신고하지 않고 살면은 그게 되게 창피해가지고 시댁 가는 것도 꺼려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사실혼 제도라는 것이 우리 법상으로 다 인정되고 있는 것이고, 단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뭐만 못하고 있는 거죠? 신고만 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그냥 부부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헤어지게 되면은 재산 분할 청구해서 다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부부들을 보면은 대부분 여자들은 손해를 보고 금방 나와. 그런데요, 세 사람이나 제가요 재산 분할 청구하는 것을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해가지고요 어느 정도 돈을 다 받게 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게 헤어지거나 그럴 때 보면 너무 억울하다고 상담만 하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인신고가 안 됐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혼인신고가 안 됐어도 모든 것을 다 일상 부부가 다 똑같은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혼인신고가 안 됐다 해가지고 그걸 뭐 창피하게 생각하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제도가 예전에 비해서 이제 지금은 혼인신고 않고 살았다 해서 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요? 그래서 윤리, 도덕의 규정이 너무나 많이 변했기 때문에요.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런 것들을 관습법이다. 이걸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요, 관습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거, 이게 더 중요해. 이게 더 중요해. 4개. 첫 번째, 온천권. 그럼 온천수 있죠, 온천수? 온천수가 우리 땅 밑으로 흐르잖아요. 그것은 내가 그 온천수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온천수가 흐르면 거기에 흐르는 그 땅 주인들한테 다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만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통행권. 사도통행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개인이 만들어 놓은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걸 봐봐. 내가 이 땅이 다 내 건데요, 마을 주민들이 저쪽을 가려면 한참 뺑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내가 이렇게 길을 내줬어. 그럼 이쪽으로 쭉 걸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여기다가요 배나무를 심어야 돼가지고 여기를 막았어. 막았더니 당장 와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20년 동안 걸어다니는데 왜 막냐고 따진단 말이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개인이 만들어 놓은 도로는 내가 내 집처럼 내 소유권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공원 이용권. 공원 이용권이요, 제가 여기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지금 여기 용인 여기 어디에 오면 어디인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공원 지역으로 고시가 된 데가 있나 봐요. 공원 지역으로. 거기 그냥 논밭이던데 거기가 용인시에서 공원 지역으로 고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거 20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데 20년이 또 지나서 또 공원 부지로 그대로 또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완전 평지인데 이분이 농협에다 돈을 조금 빌렸는데 그것이 공원 부지가 아니면 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땅값도 비싸고. 그런데 공원 부지로 돼 있으니까 땅을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오빠인가 동생, 오빠인가? 그럴 거예요. 오빠인가? 좀 배다른 오빠인데요. 그 오빠한테요, 할 수 없이 그것을 넘겼어요. 경매당하기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팔아보려고 몇 번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결국 못 팔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공원이용권, 이게 문제죠. 이 공원이용권은 뭐죠? 이게 공원이다가 아니고 앞으로 공원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용인시에서 그것을 수용을 해가지고 이걸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하지 마. 왜? 다른 걸 지어놓으면 나중에 수용할 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럼 국민의 재산권이 지금 어때요? 제약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를 해줬냐? 거기서 구청에서 골프 연습장을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산이었는데 산을 등산을 다니는데요, 골프 연습장을 딱 만들다 보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거기를 통행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골프 연습장을 만들어줬냐 따졌단 말이죠. 판례문에 했나? 너가 신경 쓸 것 아니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요? 개인의 사적 소유권하고 단지 공원 부지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하고 어느 권리가 더 센 거죠? 사적 소유권이 더 센 거죠. 알겠죠? 그래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보다 더 강하지 않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미등기 매수인. 이런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매수인인데 우리나라는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래서 그럼 등기가 없으면 우리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고요. 여기서 물권 법정주의죠. 그걸 정하는 것은 뭘 정한다? 종류와
종류와 내용. 종류와 내용은 법으로 정해. 종류와 내용을. 종류와 내용을 법으로 정한다. 우선 알겠죠? 뭐하고 종류와 내용을 법으로 정한다.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는요, 이 법에 의하지 않고 내 멋대로요, 물권을 만들 수 없어. 그래서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임의로 내 멋대로 창설할 수 없다. 그것을 뭐라 한다? 강행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강행 규정 이렇게. 자, 그다음에 물권의 우선적 효력. 여러분, 우선적 효력은요, 봐봐요. 여러분, 소유권하고 제한물권하고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하고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요? 그럼 소유권은 뭐죠? 소유권? 제한물권이면 전세권이요? 여러분, 전세권하고 소유권이 부딪히면 누가 더 우선해요? 소유권이 우선할 것 같죠? 전세권이 우선하는 거예요. 이런 봐봐요. 3층짜리 건물인데요, 갑이요, 을한테 1층을 전세를 줬어요. 1층을요. 그러면 1층에 들어와서 잠을 잘 사람은 소유자예요? 전세권자예요? 그러니까 전세권하고 소유권자가 전세권자가 우선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제한물권 우선해요. 여러분, 저당권하고 전세권을 누가 더 우선해요? 저당권하고 전세권을 누가 우선해요? 등기를 누가 먼저 했냐? 등기를 누가 먼저 했냐? 2월 1일이고 2월 2일이다. 누가 우선해? 저당권자가 우선해. 자, 그러면 여러분,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요? 물권이 우선해요. 왜요? 채권은 누구하고 누구죠? 특정과 특정인 두 사람 사이의 문제이고, 물권은요, 세상 모든 사람하고 문제예요. 채권은요, 두 사람만 효력이 있죠. 물권은요, 두 사람 간의 계약을 세상 누구에게도 똑같이 주장할 수 있어요. 그걸 대세권이라고 하고 대항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말고, 일단 여러분 다시 소유권하고 제한물권하고 누가 우선한다? 제한물권. 제한물권하고 제한물권은 누가 우선한다? 먼저 누가 등기가 됐냐? 그 다음에 물권하고 채권은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한다. 물권. 우선 알겠죠? 물권이 우선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여기요, 물권적 청구권. 이런 물권적 청구권은요, 거기 뭐 내용이 나와있잖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물권 청구는 현재요, 침해 받고 있는 소유자가 현재 침해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이렇게. 현재요, 침해받고 있는 현재 침해받고 있는 소유자가 현재 침해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이렇게.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한다?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이걸 여러분요,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물권적 청구권은 이렇게 얘기하는. 봐. 여기 이거 봐. 여기 갑의 토지죠? 갑의 토지예요. 여기 을이 무단으로 건축해요. 무단으로 건축했어요. 갑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축했어.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무단으로 지금 건축했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죠? 소유자. 건물 소유자는 누구예요? 건물 소유자. 을이죠. 이 건물 소유자가 대지 점유자가 돼. 우리는 건물은 아까 말했죠. 건물은 어디 위에 있다고 그랬죠? 토지 위에. 그러니까 땅을 누가 지금 점유하고 있다? 건물이 점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 땅은 누구 거다? 갑이 소유자니까 갑이 점유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점유하고 있어? 을. 근데 을이요, 빌려서 점유하면 적법이잖아요. 빌려서 점유했어요? 무단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지를 무슨 점유한다 한다? 불법 점유한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불법 점유니까 건물을 어떻게 해야 돼? 건물을 철거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요, 여기 건물 소유자죠? 누가? 을이. 그러면요, 갑은요, 을한테 이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나가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나가라고 청구할 수 없다. 없다. 나가라고 청구 못해. 왜 못한다? 그게 중요해. 왜 나가라고 말 못해? 을한테. 갑은. 여기 누군 없어요? 누군 없어? 건물 소유자가 누구예요? 자기가 자기 집에 잠자고 있는데 뭘 나가라고 그래요? 아니, 여러분 집에, 여러분 집 있어? 집 있어? 집. 그럼 잠자고 있는데 누가 나가라고 그래요? 잠자고 있는데 누가 나가라고 그래? 내가 내 집에 자는데. 이 건물 누구 거라고? 을 거라고. 그러니까 나가라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철거를 해야죠. 철거를 청구해야죠. 그것을 말한다? 방해 제거라고 해요. 방해 제거.
철거를 청구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거기서 자면서 철거하겠어? 나가서 철거하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나가서 철거하겠죠. 그 다음에 뭘 한다? 토지를 뭘 한다? 토지를 인도. 반환 청구해야 돼. 반환 청구. 인도하라고 청구해야 돼. 그럼 지금 이해되셨나요? 자, 철거 청구하고요. 인도 청구해야 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해되셨죠? 자, 그럼 다시 여기 봐봐요. 여기 이 의리요. 이것을요, 임대차. 누구한테요? 병한테. 임대차로죠, 임대차. 누가요? 갑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봐봐, 병은 임차인이죠? 월세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 임차는요, 건물 소유자도 아니다. 건물 점유자도 아니다. 토지 점유자도 아니다. 이러면요, 일단 있잖아요. 공부를 하러 왔으면 뭐라도 얘기해. 어차피 여러분요, 틀려도 아무 말 안 해요. 왜요? 어차피 여러분 배우러 온 것이 여러분들이 알면 내 강의 들으러 오겠어요? 여기까지요?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하니까 신경 쓰지 마.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경 전혀 안 쓰니까요. 알겠죠? 그리고 또요, 물어볼 때요, 어차피 옳은 대답 할 거라고 생각 않고 물어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죠? 그냥 대답해. 그냥 막 질러. 여기요, 이 사람은 병은 건물 소유자도 아니다. 건물 소유자 누구예요? 을이죠, 을. 이 사람은 건물 점유자도 아니다. 점유자죠. 잠자니까, 월세 사니까. 대지 점유자, 토지 점유자도 아니다. 토지 점유자도 아니다. 이다 손 들어봐. 아니다 손 들어봐. 여자들은 다 이다고 남자들은 아니다예요. 알겠죠? 아니다. 왜요? 여기 봐봐. 건물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한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은 지금 건물 소유자도 아니다. 그러니까 대지 점유자가 아니죠. 다시, 땅은 건물이 있는 땅은 누가 점유한다? 건물 소유자가. 땅 주인이 아니고 누가? 건물 소유자. 왜? 건물은 어디 위에 있다? 땅 위에 있다. 알겠죠? 땅 위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남자 여자 1대0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땅이다. 땅. 됐죠 지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여기 을이요. 을이 이것을 정한테 팔아먹었어. 매매. 정한테 팔아먹었어. 매매랬어. 매매. 이 사람이 등기를 했어. 매매. 그럼 봐봐요. 이 사람은 지금 봐봐. 이 사람은 자기가 건물 지었어, 안 지었어? 자기가 건물 지었어, 안 지었어? 누가 건물 지었어? 을이 지었죠? 을이 지었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 갑은 그러면 정한테 건물 철거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철거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철거라고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위에 있다. 이런 봐봐. 아까 내가 말했지. 이 사람은 건물에 있으니까 건물 소유자죠? 이 사람 건물 등기했으니까 소유자죠? 건물 소유자는 누구다? 건물사는 대지 점유자다.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건물은 여기서 무슨 건축이다? 불법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무리 사도 여전히 건물은 무슨 건물이다? 갑의 입장에서는 무슨 건물이다? 불법 건물이다. 불법 건물. 그래서 철거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갑은들한테 건물을 철거라고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문제가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알겠죠?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누가 여기 봐봐. 현재 침해를 받고 있는 소유자가 누구죠? 지금 현재 여기서는 현재 침해하고 있는 사람 누구죠? 여기서는 침해하고 있는 사람 누구죠? 정한테. 알겠죠? 철거 청구해. 여기는 침해하고 있는 사람 누구죠? 여기는 침해하고 있는 사람 누구죠? 여기는 침해하고 있는 사람 누구야? 을이죠. 을. 건물 소유자가 을은 아니라며. 병은 월세 줬잖아요. 그럼 건물 소유자가 대지 점유해. 다시 시작.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해. 다시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해. 대지를 점유한 사람 누구다? 건물 소유자. 병하고 갑하고는 누가 건물 소유자다? 을이다. 그래서 병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대지 점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철거 누구한테 청구한다? 건물 소유자. 그럼 봐봐. 이 정은 잘못했어 안 했어? 정은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한 게 있어 없어? 정이 잘못했어요? 집산거밖에 없잖아요. 누가 잘못했어? 을이 잘못했죠. 을이 무단으로 건축했으니까. 정은 잘못 없죠. 을이 잘못했으니까 을한테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괜찮은데
잘못 없는 정한테 철거를 청구하면 돼, 안 돼? 된다고 그랬죠? 왜 정한테도 잘못 없는 정한테도 철거를 청구하냐 이 말이죠. 정은 잘못이 없는데. 모르고 샀으면 확인하고 샀어야 되는데. 아니 확인해도 몰라. 확인해도 안 돼. 자기가 졌다고 그래. 다 알았어. 가행구정이니까 뭐 아무튼 하나 질렀어. 좋아. 자요. 우리 뭐냐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는 지금 물권을 배우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하고 관계를 채권이라고 그래. 잘못했냐 아니냐는 사람이 사람한테 잘못한 거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은 내가 건물 봐봐. 이거 지금 두들겨 패고 있죠? 잘못했어 안 했어? 내가 이 물건을 두들겨 패가지고 물건이 망가짐으로 인해서 소유자한테 손해가 발생한 거지 이 물건한테 잘못한 건 아니죠. 내가 어떤 물건한테 내가 사람이 왜 생명치도 없는 것한테 잘못을 하나요? 응? 그럼 봐봐. 우리는 이 정은 물건을 샀는데 우리는 지금 갑이 지금 침해를 받았다는 거죠. 갑이 침해당했어. 갑의 땅이 침해를 받았어. 갑의 토지가 지금 침해를 당하고 있죠. 뭐 때문에? 건물 때문에 침해당하고 있죠. 건물 때문에.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자가 누군가는 절대로 중요하잖아. 아무튼 이 내 땅 위에 뭐만 없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건물 주인이 누구 나는 관심 없어 그런 거. 이 건물만 없어지면 돼. 왜? 나는 건물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어 없어? 없죠. 이걸 물권이란 말이죠. 물권은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라고요.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땅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 땅 주인이니까 땅 위를 누가 써야 돼? 갑이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게 지금 올라가 앉아 있어? 건물이. 그 건물만 치워주면 돼. 그 건물의 소유자가 누군가는 절대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건물한테 야 건물 치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없애라고 한다? 건물 소유자한테 없애라고 할 뿐이에요. 그 사람의 잘잘못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그 사람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땅이 건물로 인해서 방해를 받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건물만 치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치우라고 말해야 되죠. 누구한테 말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한테 치우라 한다 이 말이죠. 말은 사람한테 하지만 왜 사람한테 뭘 치우라 한다? 건물을 치우라 한다. 왜? 건물 때문에 땅이 뭘 하고 있으니까? 침해를 받고 있으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침해를 한 사람의 건물의 소유자가 잘못이 있냐 없냐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는 것이에요. 무슨 알겠죠?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